312번이야. R이면 P이다가 참이고 not Q이면 S이다도 참인데 결론이 이렇게 나야 돼.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 더 필요하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R이면 이게 뭐야? R이면 P도 아닌데? 아 잠시만. R이면 Q이다. 소리. R이면 Q이다가 참이 돼. 그러면 R 출발 Q 도착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봐. R 출발 Q 도착. 그럼 R 출발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쓰면 되겠죠. 근데 Q에 도착해야 되니까 not Q이면은 의미가 없죠. 그럼 이걸 Q로 만들 방법은 얘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not S이면 Q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R 출발해서 Q에 도착해야 되니까 여기서 1이 연결되는 거 하나만 있으면 화살표를 타고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하나는 뭐겠어요? P이면 not S. 근데 이게 만약에 보기에 없다. 그럼 또 뭐 찾아보면 돼? 얘의 대우까지. 그러면 S이면 not P.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았으면 되죠. 여기서는 S이면 not P가 보이네. 1번이. 그죠? 그래서 3단 논법은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화살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연결하는 일을 해주는 게 핵심이라는 자, 좋습니다. 일단 유형 16과 17 증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잠깐 빼겠습니다. 근데 시험기간 들어갔을 때 이 증명을 통째로 쓰라는 학교가 생길 수 있어서 그때는 외우면서 쓰는 거 연습을 해둬야 돼요. 아니면 네모 넣기. 그래서 그 두 개는 잠깐 빼고요. 유형 18부터 끝까지입니다.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할게. 이제 지금부터 아마 머리가 좀 아플 건데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해서 되도록이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줄게요. 일단 필기를 해둬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충분 조건. 또는 필요 조건. 또는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말이 있어. 얘네들이 어떨 때 쓰는 말인지를 그냥 뜻만 잘 알아둬도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말을 쓰는지를 아예 구분을 못하면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어차피 말뜻 가지고 해먹는 일이라. 그럼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지금부터 기준을 잘 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에 이제 여기 안에 이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기준 하나를 먼저 얘기할게요. 이 P는 Q이기한이라고 썼을 때 항상 뭐뭐는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게 앞에 쓰는 거야. 이기 위한이라고 써 있는 얘가 뒤야. 앞뒤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 이렇게 내는데 아마 좀 이렇게 얍삽한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 내면 Q이기 위한 조건 P는 이렇게 말해요. Q이기 위한 조건 P는 이렇게 말해. 그래도 여러분들은 는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게 앞에 써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기 위한이라고 써 있는 걸 뒤에다 놓고 따질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이제 P이면 Q이다라는 말이 참이 될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을 쓰는 거다.
충분 조건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앞에 P, 뒤에 Q라고 생각했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쓴다고. 그럼 아까 했던 말로 바꿔줄게. 이게 참이려면 진리집합 앞에 있는 거 진리집합하고 뒤에 있는 진리집합 사이에 이게 참이려면 어떤 포함 관계가 화살표 방향으로 요렇게 생겼을 때 또는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둘이 같은 말이야. 요럴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요약하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클 때 포함될 때니까 그런 개념일 때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사람이 앞이고 동물이 뒤야. P가 사람이고 Q가 동물인 거야.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한다는 건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뭐 필요 없고 그것도 잘 안 되면 긴 창을 들고 싸우는 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찌르면 이기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찌르면 충분한 거죠. 네. 앞에 있는 이 P가 찌르면 왜 이러냐. P면 Q에다가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쓰려면 P가 Q를 푹 찌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단순해. P하고 Q가 있을 때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P고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Q일 때 요렇게 될 때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는 앞에 P가 있고 뒤에 Q가 있을 때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앞에 집합이 더 클 때 또는 찔렸을 때 찔리면 뭐가 나? 피가 나잖아. 피가 찔리면 피가 나니까 이럴 때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마지막 세 번째 눈치챘지?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3번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될 때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준은 단순해. 기억 잘해봐. 근데 이 말을 좀 정리해볼게. 이것처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니네 나랑 집합 첫 시간 했을 때 기호 약속할 때 P가 Q의 부분 집합이고 동시에 Q가 P의 부분 집합이면 PQ 관계는 어떤 관계죠? 같은 거. 집합끼리 같다는 정의해줬잖아.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할 때 그때 P와 Q는 같다. 기억나니? 안 나니? 자, 그래서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앞에 있는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은 집합으로 될 때 이때는 이렇게도 포함되고 저렇게도 포함되니까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다예요. 사실은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이야. 근데 아까 대우도 그랬고 그다음 참고집 딸 때도 그렇고 얘도 결론은 결국 뭐야? 진리집합끼리 포함관계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아까 다 이 말
또 다른 말 다 다른 내용을 배웠지만 결론은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로 말을 하는 거다. 지금 정리해. 캡처를 일단 할게. 다 외워야 될 건데 공부를 할 때 안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수학은 이해가 100%는 아니야. 이해가 필요한데 필요 조건이야. 필요 충분히 되려면 외우는 것도 해야 돼. 자, 개인적으로 찍어놔도 좋아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 뭐뭐는이 앞에 있는 글씨야. 뭐뭐이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뒤에 있는 글씨야. 앞뒤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을 때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P를 자기라고 생각해. P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서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으로 성립할 때 또는 화살표를 찔렀을 때 또는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는 다 똑같은 말로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쓴다.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성립할 때 다시 말하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 쪽으로 화살표가 날라올 때 그래서 찔렸을 때 그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P하고 Q를 봤을 때 자기 쪽이 더 클 때 그러면 필요 조건이라는 걸 씁니다.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 아유 우리 소라 하나도 못 들어. 소라 하나도 못 들어. 듣고 있어? 듣기만 하는 것 같아. 못 본다 그러면. 다음 양쪽 다 성립할 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쪽으로도 포함될 때 다른 말로 하면 PQ가 같은 진리집합을 가질 때 이럴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잘 이해됐냐? 내가 문제 낼 건데 맞춰야 돼. 속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P하고 Q를 써줄 거야. 그때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인지 해당되는 거 기호만 찾아 쓰면 돼. 자, 1번 조건 P X는 1 조건 Q X제곱은 1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P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AB는 실수 Q는 A는 0 B도 0 요게 Q. 그다음에 3번 X가 P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Q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개의 PQ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1, 2, 3 중에 번호를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에 해당되는 기호를 찾아서 쓰시면 되고 3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놈 기호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2분 주겠습니다. P는 Q, 이게 PQ 조건에 따라서 아까 P가 앞에 있는 거고 Q가 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때 이 PQ에 대해서 1, 2, 3번에 대해서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건 뭐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이런 식이야. 찾아서 쓰세요. 내 생각엔 정답자가 2명 이내입니다. 뭘 좋아하려고 해? 배움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판단 기준은 딱 여기 있어. 이거 보면서 하면 돼.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란 말을 쓰려면 이렇게 돼야 돼.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 되려면 PQ 사이에 이렇게 돼야 돼. P는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를 다 해줬어. 만약에 못 외웠어도 이거 보면서 해. 그리고 저쪽에다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것들을 써주면 됩니다.
2분 정도면 충분해요. 생각할 시간이. 한 사람씩 물어보고 쓸 거예요. 정답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게. 사실 여기까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여기 뒤에 유형 4개가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냥 같은 문제들이라 아니 뭐 터프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다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다 똑같아요. 혹시 뭐 먼저 결정된 사람이 있으면 적을게. 혹시 누구 말할 사람 있나요? 상의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연이 네. 여기는 1번 1번, 3번, 잠시만요. 잠시만요. 1번 3번 2번이요. 1번, 3번, 2번 2번. 오케이. 혹시 뭐 또 남은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세은이 요거? 오. 또 결정된 사람 얘기하세요. 성훈이도 나왔어? 아직 생각 중? 민치? 띵킹?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요. 눈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연이 어때? 아직? 결정이 안 났으면 하세요. 뭐 이거랑 똑같으면 똑같다고 얘기해주면 되고 다른 게 있으면 또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대신 자기 판단을 해서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2번 응? 2번 3번 누구? 저요. 주은이.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또 다른 사람 얘기하세요? 한 사람 다 얘기할 거야 어차피. 지우도 결정됐으면 얘기하고. 기준을 봐. 여기 다 써있어. 설명을 처음에 들었고 2번 반복해서 얘기해줬어. 1번 3번 2번 아 그럼 여기? 대세네. 잘 모를 때는 묻어가는 거죠. 시간이 1번 3번 2번 여기. 아 역시 남들이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 따되겠지만 그 1, 2, 3, 3, 2, 1도 다 써도 돼요.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다 자기 거 얘기하면 돼. 그다음에 소라는 저도 응. 1, 여기 성훈아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죠. 물론 이 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 보고 또 판단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2분 이상 준 거고 실전에서는 2분 이상 뭐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만 받아요? 그럼 정답은? 아무도 없죠. 아 잠깐만요. 너 잠깐만 어이씨 결정적인 순간에 저기 문제 없으니까 다시 1, 2, 3 여기 1, 2, 3 1, 2, 3 이렇게 네. 오 역시 오랫동안 생각한 틀렸죠? 3일 3일 니네 보고 1, 2, 3을 순서 바꿔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생각하면 3, 3, 1, 2 1, 2 틀렸죠? 3, 2, 1 틀렸죠? 혹시 3, 3, 3 틀렸죠? 1, 3, 3 틀렸죠? 2, 3, 4 하나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충분 조건에 1번하고 충분 조건이 1번하고 3번 2번이죠. 내가 하려고 필요 조건은 2번과 3번이죠. 필요 충분 조건은 2번 하나뿐이죠. 정답을 내가 적었습니다. 이만큼이에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 충분 조건이란 말을 쓰려면
이렇게 성립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이 관계면 된다니까? 근데 이 관계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 니는 자꾸 이거만 생각해. 근데 이것도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말을 해볼 테니까 조금 말장난 같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 보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못 써. 양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는 진리집합이 얘야. 얘는 진리집합이 얘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냥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쓴 거야. 그러니까 1번 맞아요. 2번은 니네 이거 봤는지 모르겠다. 못 봤을 수 있어. 실수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거랑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랑 같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으면 제곱해서 더하면 0보다 큰 숫자가 나올 거야. 얘는 P하고 Q하고 같은 집합인 거야. 다시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야. 아예 외워둬도 돼. 이것도 그래.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더해서 0이 나왔다면 실수인 경우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더해서 0이 나왔으면 A도 0인 거고 B도 0인 거예요. 제곱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요 조건이야. 얘는 P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Q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P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관계인 거야. 자, 이제 얘기할게. 왜 이렇게 두 개가 써지는지. 자, 얘는 이거 성립해 안 해? 하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인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성립해 안 해? P이면 Q이다를 보고 이게 되는 게 맞냐고. 맞죠?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 필요 조건은 자기 쪽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필요 조건. 그러면 얘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으니까 요것도 되는 거예요. 같다는 뜻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양쪽 다 된다. 완전히 똑같은 거에 대한 PQ가 똑같은 거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는 2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좀 이해가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골라질까 봐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 거냐?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얘만 되고 얘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건 고를 수가 없죠. 필요 충분 조건을 고르면 안 되게끔 하려고 필요 충분 조건을 못 고르게 하려고 학교 시험 문제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낸다. 그럼 완전히 일방적으로 큰 한쪽만 골라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형 19번을 잠깐 볼래? 유형 19번 보면 별표를 3개 쳐야 돼. 유형 19에다가 갑자기 유형 19가 다른 유형보다 문제 수가 많죠? 유형 19는 별표 쳐놔야 돼. 유형 19는 다른 거는 3문제씩밖에 없는데 유형 19만 9문제야.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많이 냈던 문제들이라 많이 실어놓은 거예요. 거기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 표현은 삐리 조건이지만 삐리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볼 건데 이 말뜻은 알았지만 이거 두 개에 대한 포함 관계를 못 찾으면 그것도 또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진리집합 가지고 따졌던 거를 잘 보셨다가 확인해서 참고해. 하나를 풀어보죠. 자, 그러면 334하고 335 중에 하나를 할게. 세은이가 하나를 골라줘. 34, 35 중에 한 문제를 풀 거야.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까요? 34, 35. 이게 가장 대표 문제라서 하나를 할게요. 딱 봤을 때 포함관계 따지기가 힘들어 보인다 하는 걸 고르면 돼. 35번으로 할까요? 이 한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한번 하자. 1번 P는 XZ는 YZ이고 Q는 X는 Y. 2번
P는 X, Y는 유리수, Q는 X 곱하기 Y는 유리수. 3번 어느 집합이 크고 작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P는 X제곱이랑 Y제곱 같은 거고, Q는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은 거고. 4번 P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Q는 X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 5번 P는 12의 약수, 그 다음에 Q는 6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뭘 고르라고 했냐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P는 Q이기한에서 충분 조건은 되고 필요 조건은 안 됨,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두 번째 진리집합으로는 요게 P이고 요게 Q인데 이쪽으로는 되고 이쪽은 안 된다는 건 일방적으로 이쪽이 큰 집합,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죠. 큰 집합, 이런 경우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진리집합으로는. 자, 그러면 내가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여줄게.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건 아까 했던 거네. XZ랑 YZ랑 같은 거하고 X는 Y하고 같은 거. 그럼 아까 XZ랑 YZ가 같으면 X랑 Y랑 같다.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몇 번 말해도 계속 틀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건 곱셈 하는 거야? 나눗셈 하는 거야? 나눗셈 하는 거지? 나눗셈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면 X랑 Y랑 같으면 XZ랑 YZ랑 같다. 이거는 되는 거죠. 곱하기로 그런 거니까. 자, 그럼 이거는 1번은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이거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밖에 못 읽으니까. 그죠? 이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얘 따지는 거죠. 이것도 잘 봐도. 얘는 둘 다 유리수라는 놈들의 모임이야. 둘 다 유리수. 얘는 곱해서 유리수라는 모임이야.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집합 P가 크겠냐? 집합 Q가 크겠냐? 왜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는 무리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얘는 진짜로 X하고 Y 둘 다 유리수인 것만 원소가 되지만, 요 놈은 X하고 Y 모두 유리수인 것도 되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더 있냐면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처럼 무리수들끼리라도 곱했을 때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무리수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상으로 얘보다는 얘가 원소가 일방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결국 얘는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은 되고 필요 조건은 안 된다에 합당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죠. 계속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조건 알아도 이걸 따지지 못하는 사람은 또 틀리게 되니까. 자,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 비교할 건데, 얘의 진리집합은 아까 X랑 Y랑 똑같거나 또는 반대 부호이거나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절대값끼리 똑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숫자라도 절대값 똑같지만 부호만 반대로 돼 있는 숫자도 절대값 씌우면 똑같아지니까 얘도 X하고 Y랑 똑같은 경우랑 X랑 마이너스 Y랑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얘는 진리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놈이야. 한마디로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얘는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해봤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비교해봐. 어느 게 큰 집합이야? P가 큰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되고 이 방향으로는 안 되는, 일방적으로 이쪽이 큰 집합이라. 그러니까 P는 Q이기 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의 말이 되죠. 이것도 틀렸어요. 1번이랑 똑같은 조건이야. 그 다음 이건 좀 쉽죠. 12의 약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일방적으로 앞에 게 큰 거지. 그럼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은 되고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그런 보기가 되지.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 문제에 아주 어렵게 내지 않는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과제할 때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건 알아, 이건 아는데 얘네들 관계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답을 못 쓰는 사람이. 14번에 음흠. 이것만 해주시면. 어느 거? 5번? 네, 딱 5번. 네, 5번. 자, 삼각 P가 다른 건 됐고 P가 잘 물어봤어. 각 A는 각 B야. Q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그러니까 요렇게는 되는데 요렇게 안 되는 거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생각해. 이 둘이 무슨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이야? 네가 볼 때. 충분 조건? 그렇다면 각 A와 각 B가 똑같다라는 이 진리집합하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진리집합하고 봤을 때 이쪽이 진리집합이 더 크다는 얘기인가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내가 물어보는 건 괜히 너한테 일부러 맞는 것도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 그때 갑자기 자기 생각 안 하고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맞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맞는 거 같아요. 맞죠? 자, 이유를 얘기할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 A와 각 B가 똑같은 건 딱 하나야. 조건이.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는 각 A랑 각 B가 같을 때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 거기에 또는 각 B하고 각 C가 똑같은 경우도 이등변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각 A와 각 C가 같은 경우도 이등변이라고 해. 각 A, 각 B, 각 C가 똑같아도 이등변이라고 해도 돼. 선생님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P는 딱 각 A랑 각 B 똑같다는 거 하나뿐이지만 Q에는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 안에는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니까 원소가 Q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은 되는 거야. 근데 필요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뭐 19번이 됐다면 이 뒤에 엄청 많죠? 한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338번을 풀어서 답을 한번 써봐. 사실 여기 있는 문제가 웬만큼 풀릴 정도면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런 거 대신에 그냥 집합으로 쓴 것만 있어서 똑같아요. 다시 한번 338번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봐. 나 지우고 이제 다 지울게. 내용은 38번이요. 38번입니다. 진지하게 공부해. 회원 여부야 계속 꾸준히 어렵게 내는 학교로 돼 있지만 올해 성공 여부 미쳐 날뛰고 있잖아. 적응해야지 이제. 학교 탓만 하지 말고 이제 비슷한 조건이니까 하나 더 풀어서 맞춥시다. 그래도 문제만 써놓게 답은 니네들 찾아. 아까처럼 하나씩 진리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결론 내기가 쉬워요. 다 참고진 문제예요.
일방적인 크기에 대한 얘기예요. 충분 조건은 되고 거꾸로는 안 된다. 찾았어? 어디 보자. 정답! 오, 대박인데? 원래는 말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 애들. 뭐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인정할 거예요. 빨리 풀었다보다 정확히 풀기를 원해. 일단은 잘했어. 자, 문제의 조건을 나도 써놓겠습니다. 지금 338원에는 보기가 어려워. 절대값 들어있는 거. 아까 거랑 겹치는 건 좀 빨리 되겠죠? 3번, 보기 3번 같은 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보기이기 때문에 겹치니까 금방 되고. 이 중에 한두 개의 보기는 저 뒤에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좀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서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대한 보기가 들어와 있는 거냐면 유형 20이나 더 가면 다음 단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용까지 들어와 있어서 좀 어려워요. 시켜본 거야. 그냥 한번 경험하게 하려고. 선생님 생각에 출제 의도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왜 아닌지까지 읽어보는 게 원하는 바입니다. 딱 맞는 것만 찾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이래서 안 되네 까지 다 받았으면 좋겠어. 나온겨? 나왔어? 오케이, 좋아요. 소문이 나오면 미리 들어갈까요? 어차피 본인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뭘 찾는지는 얘기했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니까 같은 건 빼고 일방적으로 뒤에 있는 Q 쪽의 진리집합이 크다라고 느껴지는 그놈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를 보여줄까요? 이거를 만족하는 조건은 뭐죠? 요거 2항에 보면 A제곱은 B제곱이니까 A는 B다와 A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진리집합처럼 느껴보는 거야. 얘 진리집합 혹시 알 수 있겠니? 얘는 하나밖에 없죠. 선생님 차수가 더 높은데도 근이 더 작은 거예요? 얘 때문에요. 얘는 실수인 근이 두 개인 거고 얘는 실수인 근은 하나고 나머지 두 개가 허근이라서 실수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리집합을 봤을 때 얘하고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 쪽인 거죠. 필요 조건 아닌 거라 했으니까 이건 버려. 두 번째가 좀 어렵죠. 이거 혹시 진리집합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원소 두 개입니다. 원소 두 개 정도 되는 개념이야.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던가 아니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던가 그러면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두 종류인 거죠. 얘는 어떨까요?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거하고 절대값끼리 해서 더한 거랑 같은 값이 돼. 예를 들면 A가 3이고 B가 2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거랑 절대값끼리 더한 거랑 같아 안 같아? 같죠. 5, 이것도 5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볼게요. 두 개를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거하고 각각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어때요? 같죠.
근데 A는 3인데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면 요거 절대값 씌운 거랑 각각의 절대값 씌운 거랑은 어떨까요? 이쪽이 크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둘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건 둘 다 양수 쪽으로 돼 있거나 둘 다 음수 쪽으로 돼 있거나 그럼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는 3인데 B가 0이야. 그러면 3 더하기 0하고 절대값 3하고 절대값 0하고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0인 경우 포함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결론 얘도 요것도 둘이 부호가 같은 쪽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P하고 Q가 완전히 같은 집합.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답이 안 된 거야. 요건 아까 봤으니까 둘이 같은 얘기라고 했죠.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 안 된 거야. 자, 이제 요거.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냥 니네가 상상해. 뒤에 증명할 때 따로 얘기해줄게. 다음 시간에. 절대값 A랑 A는 어느 쪽이 클까요? 절대값이 무조건 절대값 씌운 게 크거나 A가 양수라면 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이고 써야 된다. 여태까지 여기 다 그거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이랑 자기랑 똑같게 나온다는 건 요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얘의 절대값이랑 자기랑 똑같다고 돼 있지. 그 얘기는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란 뜻이야. 여기는 x 0보다 크고 y 0보다 크고 원수 하나밖에 없죠. 근데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랑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더 있으니까 이쪽 집합이 큰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쪽 집합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이거랑 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거가 문제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는 B 안에도 들어가 있고 A는 C 안에도 들어가 있다. 이 경우와 A가 B 합집합 C에 들어가 있다. 와 어느 게 더 많은 종류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그게 원소처럼 더 많은 경우를 가지고 있는 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으로 볼까요? 이러면 A가 B 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A가 C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거든. 그러면 B하고 C랑 합쳤을 때 B하고 C하고 합친 것에 A가 포함되는 경우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는 안 되는 걸 좀 찾으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걸 찾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되는데 이거가 안 되는 거 그림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성립하는데 얘는 안 되는 거.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얘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죠. 한번 내가 그림 그려볼게요. 요게 B야. 요게 C야. 근데 요게 A야. 그러면 A가 비합집합 C에는 포함된 게 맞죠? 그런데 A가 B에 포함되니? 아니죠. 또 A가 C에 포함되니? 안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무조건 되는데 이쪽은 안 되는 얘가 있으니까 거짓인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를 쓴 거야. 어려워. 그래서 집합까지 다 따져보는 게. 어쨌든 요게 발레가 되니까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됐고요. 이제 내가 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중에서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거를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까 들었던 사람은 유형 21, 22, 23, 24까지 다 똑같다는 걸로 생각이 들 거예요. 진리집합 사이에 호함관계를 보고 말을 했다. 이가 만족한다면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이니? 이게 만족돼. 충분 조건. 거꾸로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것만 되면 다 푼다고. 21, 22, 23, 24가 똑같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한 가지 개념으로 여러 유형을 푸는 게 너네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어. 사람에 따라서. 유리한 사람은 개념 정리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속하는 사람들은 유형이 여러 개라도 큰 걱정이 없어. 옛날에 아마 2차 함수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느낄 텐데 2차 함수 유형 10개가 있는데 개념은 하나였어. 하나. 그거 가지고 10개를 풀으라고 해도 푼단 말이야. 그렇지 성훈아? 그렇지? 안 그랬냐? 안 그랬냐 주은아? 개념 한 개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2차 함수 유형 10개 한꺼번에 풀면서 다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까먹었죠? 아 그거 아니야? 기억나? 뭐요? 니네 둘이 왔을 때만 처음에 2차 함수는 알고 가야 된다고 한 이틀 정도 불렀잖아. 자 그럼 하나 보여줄게. 그냥 뜬금없이 아무거나 한 문제. 유형 21에서 한 문제 그냥 해볼게. 353번. 지금 그 조건 3개에 대해서 진리집합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관계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만족한대. 이거 혹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시할 수 있을까? 그럼 포함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말이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무슨 뜻? P가 작다. 그렇죠. 작은 놈이죠. 교집합하면 작은 놈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Q하고 R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겹치는 거? 없음. 서로소. 그러면 Q 바깥쪽에 뭐 어딘가 여기 R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 말만 보고 여기까지 써놨어. 이래놓고 나서 이제 보기를 읽는 거야. 포함 관계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1번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문제를 읽었지만 너네 머릿속에는 P의 여집합이 Q하고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맞으면 참인 거고 이게 틀리면 보기의 답이 아닌 거죠. not P, Q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P의 여집합하고 Q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죠. 맞아요. 이 문제까지만 빨리 할게요. 답을 먼저 해볼까?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이게 3번이에요. 저 착해야 되니까.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야? P하고 not R이니까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니까 요렇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P가 not R에 포함되는 거 맞죠? 이거 정답입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란 말뜻과 이 집합 포함 관계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죠. 뭐 그냥 안 풀어준데 내가 숙제 안 낼 수 없으니까 유형 유형 22까지만 하시면 돼. 과제 유형 22까지인데 아까 그 증명 빼고 자, 오케이. 잘 가.